그러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뒷부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자, 시작해도 될까요? 1차 함수. 굉장히 어려운 함수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안 될 줄 알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미기수들이 다 이렇게 1차 인식을 말하죠. 어, 그래서 요 x의 개수, y의 개수, 그다음 상수가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이렇게 x, y로 두 개일 때 이 방정식의 등호가 3이 되게끔 하는 x, y를 점을 찍어서 우리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그 그래프를 이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했어요. 이처럼 함수도 그렇고 방정식도 그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방정식과 함수는 그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식인데요. 목적이 다릅니다. 자, 일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방정식과 함수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아, 음, 네. 자, 보세요. 자, 얘는 단순히 이항을 한 그런 관계에 있는 두 식이죠. 이렇게 1번식과 2번식. 내가 만약에 등호를 만족시키는 xy의 좌표가 궁금하다면 요거는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x의 값에다가 자꾸 여러 가지 값들을 대입해 나가면서 그때마다의 y 값들을 조사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xy의 관계. 이제 함수이죠. 방정식하고 함수, 그러니까 사실상 방정식하고 함수는 완전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구하는 대상이 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그 표현식을 내가 이제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한쪽에 y만 준 상태로 고칠 수 있어요. 이거를 y에 대하여 정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y에 대하여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는데 위에처럼 나타내는 거를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다 무성의하게 몰아둔 형태. 이렇게 y에 대하여 정리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방정식이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소들이 잘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능적인 요소들이. x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불렀지? 기울기라고 불렀잖아.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1만큼 변했을 때 y가 변하는 정도를 가리켜요. 기울기가 4라는 것은 x가 1 변하면 y는 플러스 4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오른쪽 위를 향하고요. 우상향. 책을 읽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기울기가 플러스면 위로 향해요. 책을 읽는 방향으로 갔을 때 아래를 향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함을 뭐라고 불렀었죠? y절편이라고 불렀었죠. y절편이 뭐냐면 x가 0일 때 y 값을 가리키고 그래프에서 따지면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잘 들어가는 것이 이제 y에 대하여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의 효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아무래도 x, y를 이제 찾는 그런 모습이겠고, 이렇게 x에다가 뭘 대입해서 y가 뭐가 나올지를 관찰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1차 함수의 형태. 하지만 이 두 식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식이 전혀 아니죠. 음.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선을 생각하기에 y는 ax 플러스 b 이것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선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하거나 혹은 y축에 평행한 이런 애들도 분명히 직선이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직선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 x는 p. 그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선생님 y는 어디 갔어요? y는 모든 실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가 숫자인 3을 예로 들면은 이 직선은 3,1, 3,2, 3,3, 3,4, 3,15, 3,100, 그 3, 마이너스 1.124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 놓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x가 3이면 y가 모든 실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y가 4라는 거는 x가 어디 갔어요? x가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y가 4인 녀석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직선의 방정식과 그 모양새가 다르니까 굉장히 특이하니까 많이들 놓치는 건데 이것도 잘 챙겨주세요. 직선을 가리키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는 보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는 참 좋아요. 하지만 기능적? 기능적. 무슨 한계가 있냐면 여기가 0일 때 y는 머식이라는 형태의 특수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는 x는 머식이라는 이러한 형태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표준형의 한계예요. 하지만 이 녀석은 별로 기능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x가 머식이라는 직선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b가 0이어서 y가 0이면 되잖아. 어. 그래서 어떤 직선의 어떤 맹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형 형태의 표현식이 조금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정리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a, b, c 값이 모두 존재하는 어, 기울기가 존재하는 이러한 통상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x축과 y축의 평행하는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포함해서 직선이라고 지칭한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굳이 0으로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몇일까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인 거고요. 얘는 기울기를 어떤 형태로든 어떤 숫자로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 A 단계 일단은 저 감을 잡아주시고 일단은 오랜만에 본 거니까 3번하고 4번까지 두고 일단 A 단계 푸는 시간을 가져보고 B 단계 진입해 볼게요. 잠깐만요. 3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연립이라는 행동을 할 거예요. 연립 기호를 이렇게 중괄호 해서 한쪽 눈에 이런 기호가 나타나죠.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요 기호를 묶는 순간 얘하고 얘 사이에 AND라는 논리 현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y가 있을 거고 이걸 만족하는 x, y가 있을 텐데 이거에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만 답을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씨,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어. 자, 예를 들어서 요걸 만족시키는 게 1,3이랑 1, 아니 2,5가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게 1,3, 3,7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족하는 답은 1,3만 제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연립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생각해보면은 얘도 그래프에 다 그려지겠죠. 얘도 그래프에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에도 있고 이 그래프에도 있는 점을 우리 뭐라 불러요? 교점이라고 부르죠. 요 그래프에도 있고 요 그래프에도 있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교점이라는 단어를 칭하고요. 이 식으로 봤을 때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의 의미는 뭘 가리킨다? 교점을 가리킨다. 연립의 의미가 뭘 가리킨다고? 교점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이제 두 직선의 관계에 따른 해를 살펴볼게요. 요거는 매우 매우 핵폭탄급으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자, 두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냐 다르냐로 일단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같은 경우, 그다음 기울기가 다른 경우 단순하죠? 어. 자, 기울기가 같을 때는 또 세부적으로 y 절편까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다를 때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한 가지예요. 자,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연장선에서 만나게 되죠. 어, 그래서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걔네가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자, 여기로 가볼게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n과 m-가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얘는 n과 n-마저도 같을 거고, 그래서 일치한다고 하죠. 일치하면 교점의 개수가 어때요? 졸라 많죠. 그래서 이거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많아서 해가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다면 요거는 교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교점이 없고요. 이거를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기울기가 다를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 실근이 나오게 아니죠. 실근이란 말 안 배웠으니까 근이 한 개. 자, 이렇게 두 직선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c인데요.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와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라는 기울기가 같은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양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a 다시 분의 a가 b 다시 분의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넘겨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기울기를 갖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가 같으면 그거를 기울기가 같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알겠어? 자, 이번에는 y절편이 어떻게 돼? b분의 c, b 다시 분의 c지. 이렇게 c 다시지. 이거를 양변에다가 곱하고 나누면은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이번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같으면 이거는 y절편이 같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울기하고 y절편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봤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는 방금 공감을 했었고, 뭐 이거는 뭐 일치하니까 부정이, 요거의 요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바로 요 일반형 보존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y절편이 같든 말든 알바노에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a분의 a-분의 a, b-분의 b가 다르다 하나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a-분의 a, b-분의 b가 같고 평행이 되니까 마지막에 y절편이 달라야 되니까 c-분의 c는 다른 이러한 등식을 따르면 두 직선이 저렇게 평행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에이스 현섭이 한번 얘기해 볼까? 있어요? 음, 에이스는 배가 뚫렸어요. 알겠어. 되게 재밌어요. 자, 우리 성포중학교의 유머킹. 그거 자, 저번에 이제 시 어떻게 나왔느냐? 자,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성립하면은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만큼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208번 예시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해가 하나이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 겁니다. 자, 지수야, 이거 자면 안 돼. 3분의 a는 뭐하고 다르다? 1분의 마이너스 1. 이거하고 다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한 쌍입니다. 해가 없으려면 어떤 상황이야? 기하학적으로는 평행이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되지. 그래서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돼. 3분의 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근데 해가 없으려면 마지막에 얘는 달라야 돼. 마이너스 b분의 2. 얘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건 똑같고 마지막에 2까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는 몇이면 안 돼? 2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b가 2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의 미정계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수를 모를 때 그걸 미정계수라 그래. 미정계수를 가지고서 두 직선이 어떻게 위치 관계를 갖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대표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인상은 두 개예요. 하나는 그 경우에서 확률 1번 프로젝트 질의응답 그거고요. 그리고 2번을 고친 사람이 좀 아직 거의 없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아직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죠. 이제 시험 2주 남았고 다음 주에 그 확률 경우의 수 3번, 4번 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어디가 좀 깔끔하겠지. 그래서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정답 실력이 팍 늘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전범위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돌려보고 된다. 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1209번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인데요. 요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이죠. y가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맞고요. 자, 그럼 기울기를 보시면은 x절편은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니까 x절편 마이너스 2니까 자,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진짜 쉬워요. x축이랑 만나는 게 마이너스 2, y축이랑 만나는 게 1. 절편을 이용하면 그래프 그리기 진짜 쉽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서. 사선면 지나지 않은 거 맞죠? 일차함수 그래프의 평행하다.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과 2는 똑같지 않으니까 틀립니다. 이렇게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13번입니다.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이 점의 좌표를 여기서 대입했을 때 등호가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a-3을 대입. 대입할 때는 괄호를 쳐줘야 되고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는 2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1217번. 자, 얘가 3,4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3이기 때문에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a는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y에 대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x 머시기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를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23번 가보시죠. 얘를 둘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고 하네요.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직선의 반드시 구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울기. 자,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저기 한섭이가 얘기해 볼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 네,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하죠. 이 마이너스 1 어, 플러스 1. 자,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 1에서 잘 봐봐. 이거 제일 중요해. 기울기. 기울기 못 구하면 바보야. 자,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세요. 이거 순서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 요렇게. 그렇지, 이게 기울기야. 2분의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그 다음에 0,4를 지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여기가 0이 되게끔. y에다가 4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 자, 그럼 연습해볼까?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5인 건 어떻게 구할까?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y에다가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그리고 x의 개수에다가 5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냥 두 사람만 시켜볼게.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거를 지수가 한번 얘기해볼까? 직선의 마이너스씩 그거 왼쪽 가로 먼저 얘기해주세요. y 빼기 마이너스 4. y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두 번 들어간다는 소리야? 아, 4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그렇지. 그 다음에 윤채가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를 한번 도식화해보세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그렇지. 어, 여기 마지막 거로는 x 플러스 1. 이렇게 도식화해 주시면 됩니다. 왜 하필 0이 되게끔 하느냐? 얘가 0이 되어야
같아지잖아요. 기울기 상관없이.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답은 3x 플러스 y 빼기 4니까 저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7번.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하대. 자, y축에 평행한 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니? 자, 이것도 별표 주세요. 생소하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이렇게 생긴 게 y축에 평행한 거 맞지? 네. 이 직선은 어떤 형태야? x는 머시기 형태. 이런 거 기억나나? y축에 평행한 거.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되고, x값만 딱, 저기, x가 3인 애들 다 모인 거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x값이랑 요 녀석의 x값은 어떻게 하네? 평행이 안 하네. 그게 포인트야. 자, 이거 너무 애들이 헷갈리고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별표 4개 줄래. 자, 이렇게. y축에 평행한 걸 실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고, 이러한 직선은 예를 들면 x는 3처럼 이렇게 x값이 야 일정해야 돼.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같아야 되니까 a값은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특수한 직선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x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x는 1. 자, 이렇게 그어줄게요. x는 1. 그 다음에 y는 3. 이렇게 그어줄게요. y는 3. 그 다음에, 자, 요걸 정리해 주시면은 x는 2분의 7이죠? 3.5.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줄게요. 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어줄게요. 그러면은 어디가 어떻게 나오게 돼? 여기는 요 넓이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 넓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y좌표의 차이는 몇이야? 4지. 이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에 해당될 거야. x좌표의 차이가 몇이야? 2.5지. 그래서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6번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엔 이제 미정계수의 부호추론인데, 자, 여기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야. 기울기라는 녀석과 y절편이라는 녀석을 볼 거야. 근데 이 두 녀석이 부호로 대답해 좋을까? 도영아? 기울기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 네. 책을 읽는 방향으로 갔을 때 올라가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현서봐 저기 뭐야 y절편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y축과 만나는 그 y좌표가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일반형에서는 직관적으로 지우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표준형으로 고쳐주잖아. 일단 저기 a는 0일 수 아니에요. a가 0이면 요거는 이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a분의 요렇게, a분의 요렇게.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니키타야 기울기가 몇이니? 이 직선을 이렇게 고쳤을 때 기울기가 몇입니까? 틀렸어요. 어, 틀렸어요. 어, 두 번 틀렸어요. 자, 안 되겠다. 니키타에겐 부족해서 안 되겠어. 현섭이가 알려줘. 기울기가 몇이죠? x의 개수야. 이거 기울기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 자, 기울기 아무도 모르죠? 저거 a분의 마이너스가 아니야. 네. 역시 에이스. 마이너스 a분의 1,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봐.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a분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분의 1이 다 같은 거 아시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결정되잖아. y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여야 되죠.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여야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가볼게요. 1242번. 자,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이 좌표들을 이용해서 각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될 거야. x가 4일 때 y의 값은 몇이지? x가 4일 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6하고 요 1하고의 차이인 얘를 봐야 돼요. y가 6, y가 1. 그래서 표의 길이가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y 값이 1일 때, 자, y는 2분의 3x에서 y 값이 1일 때, 그때 볼까요? x가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럼 4하고 3분의 2의 차이는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안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5만 여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그냥 이렇게 되네요. 네. 뭐라고? 자, 1200, 저기 4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는 이제 살짝 심화가 되는 유형인데요. 정점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점. 정점이 뭐냐면, 기울기가 뭐든, 어, 기울기가 뭐든 지나는 점이 있어요. 자, 그거는 아까 말했던 제가 괄호로 표시했던 요거 있죠? 어, 이 괄호들이 각각 0이 되게끔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1을 넘겨줘서 y 빼기 1, a의 x 이렇게 써보시면은 각각 좌변하고 우변을 0으로 만들었던 그 x, y 값이 있죠? 그게 바로 정점입니다. 자, 우변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0이 되니? 기타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물어보고 있는데 0. 좌변은 y가 몇일 때 0이니? 오래 걸리죠? 생각해야 되죠? 0 빼기 1이 0이죠? 1. 자, 이처럼 a가 몇이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등호는 무조건 합니다. 이 0,1을 정점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프에서는 어떤 효과를 갖냐면 0,1이라는 점에다가 직선을 핀셋을 꽂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만 계속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직선을 가리켜요. 이렇게 0,1에 앞정이 박혀 있죠? 이렇게 앞정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앞정이 박혀 있는 저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요. 그 정점을 어떻게 찾는다고? 이렇게 아까 내가 직선의 방식을 도식화했던 그 폼으로 바꿔준 다음에 각각의 변을 0으로 만드는 x, y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저 선분 AB랑 만나야 된대요. 그 선분 AB랑 만나는 그 경계값을 보시면 이렇게 B를 지날 때부터 최초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을 기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A를 지날 때까지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 만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여기 사이를 움직일 때 이제 선분 AB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끝값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2를 지날 때와 1,5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조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y는 ax 플러스 1에서 만약에 1,5를 지난다면 대입해주게 되면 a는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2를 지날 때 요거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네.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기울기에 대한 크기의 감각이 없어서 잠깐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1번하고 이렇게 돼 있는 2번 중에서 자, 니키타야, 기울기가 큰 건 몇 번일까? 틀렸죠? 자, y축에 가까울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데 여기서는 기울기의 그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2번은 기울기가 더 작은 겁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은 큰 거겠죠. 네.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음,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하고 저기 4를 지날 때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경계까지 포함하는 구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유형이 이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난이도 이제 중하 정도의 첫 번째 심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 부분에 대한 문제를 특히 더 많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네, 잠깐 멈춰볼게요. 자, 1250번입니다.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이 저기 위에 점이네. 그럼 교점을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 방식 우리 가간법 또는 대입법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윗식에다가 2를 곱해서 변변히 더해주시면 되죠? 이거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6x 7을 쓰고 2y랑 마이너스 2y 지워주고 14니까 x는 마이너스 2 나오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1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2,1이라는 교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 a는 2가 됩니다. 다음 형 볼게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y는 2에서 교점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y가 2일 때 x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3,2가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3,2와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3,2와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고 혹은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때려주셔도 괜찮죠. 0, 마이너스 4 이거 y절편이죠. y는 ax 빼기 4 여기다 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값이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3,2를 대입하면은 a는 얼마야? 2라는 것들 알 수가 있죠. 이렇게 a에서 b를 빼면 b를 마이너스 4를 빼면 네 답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259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어, 이거의 교점을 지난데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되 이놈의 기울기가 몇이니? 조형 2점. 기울기가 2라고 알려준 거야. 자, 연립방정식 못하는 사람 있니? 요거 하고 요거 연립해볼게. 그러면 아래에다가 3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냥 3을 곱할게요. 3을 곱해서 변변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x 그냥 3i 마이너스 3i 지워지고 여기 3이고 0이니까 네, x는 0이죠. 그럼 y는 1이죠. 이게 교점이야. 자 그럼 기울기가 2이고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저기 니키타가 한번 도식화 해볼까? 왼쪽 가로에 뭐 들어가요? 한쪽이요? 뭐 들어가요? 빨리 빨리 아까 너만 4명 다 성공했어. 이것도가 요 그러면 뭐 자 지수가 알려줘. 부족한 니키타 그냥 여기서 y 빼기 y 빼기 1은 어 여기 뭐 들어가? 2, 여기 뭐 들어가? 0, 여기 들어가 이렇게 x 그냥 a 들어가죠. a가 어디 들어가 이렇게 뭐 있죠? 기울기 x의 개수가 기울기 아, 자 5번에 있죠? 자 영상 제가 드리니까 영상 보고 학습해 오세요. 자, 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얘는 미정계수가 있어서 뭔지 몰라. 얘는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미 그 교점은 직선이 두 개만 있어 특정되죠. 걔가 이렇게 얹을 뿐이죠. 얘네 둘이 교점을 구하세요. 자, 3x 플러스 y 빼기 11 이퀄 0.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빼기 9 이퀄 0.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x 빼기 2는 0. 따라서 x는 2야. 자, x가 2면 여기는 y는 5죠. 이렇게 2,5입니다. 이렇게 2,5를 얘가 지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2a 빼기 5 플러스 3은 0이니까 a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좀 많긴 하네요. 자, 이제 아까 마지막에 내가 별 5개로 강조했던 1268번 유형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잘났던 네, 그 유형이죠. 1분의 3이랑 1분의 마이너스 2a는 같아야 되고 선생님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지금 상관없어요. 넘겨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가 b분의 6이랑은 달라야 되겠죠. 요거 하나로 간단하게 설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값은 몇이어야 됩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은 자 이거하고 요걸 비교해보면은 b는 2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절편을 잘 구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의 무슨 절편이야? 니키타 이거 무슨 절편이야? x, x축이랑 만나니까 x절편이야. 그럼 뭐가 0이야? y, 그렇지. 그래서 여기
y에다 0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4죠? 근데, 맞나? 그쵸? 예, 화살표 잘 해줬네. y가 0이면 여기는 1이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밑변의 길이가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높이는 이거 뭐겠어? 교점의 무슨 좌표? y 좌표겠지. y가 세로의 값을 나타내잖아. 그래서 3x 빼기 2y 플러스 11은 x 플러스 y 빼기 1의 연립방정식의 y가 목적이니까 x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3x랑 3x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5y 플러스 15는 0이니까 y 값이 3인 점으로 보아서 세로의 길이는 3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5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말 힘내보십시오. 자,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자, 요거의 정점을 윤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저 y는 ax의 정점. 기울기하고 기울기가 모든 지나는 점의 좌표. 힌트는 좌변, 우변을 각각 0으로 만드는 x, y의 값이었죠? 몇 컴마 몇이 정점일까? 오히려 간단한데. y가 몇일 때 좌변이 0이 되니? 0. x가 몇일 때 우변이 0이 되니? 그래서 0,0이 정점인 거예요. 앞정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행선과 넓이 기억나세요? 요 A 0,0에서 A, B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게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A, B의 중점을 지날 때, 직각삼각형의 중점은 외심이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저 중점을 지날 때가 바로 뭐겠어? 네, 넓이가 2등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X좌표는 몇입니까? Y가 0일 때 여기 6이죠. y절편은 몇입니까? x가 0일 때 여기 3이죠? 이 점의 좌표는 몇이야? x좌표의 중간 3,2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2분의 3과 0,0을 지날 때의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x a 값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네.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기울기만.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끊어갔던 그 심화 유형 전압선 있죠. 나중에는 그 뒷부분만 어려운 걸로 계속 돌릴 거예요. 자, 형하고 동생이 이제 같이 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똑같은 장소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그 y에 대한 그 식을 알면 요건 30분의 2니까 동생은 15분의 1 x고요. 그다음에 형은 지금 20분의 1을 지나고 어, 여기가 8이죠. 8,0. 자, 형은 8,0과 20,1을 지난 그런 직선을 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동생이고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은 12분의 2니까 자, 6분의 1에 x 빼기 8, y 이렇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두 점을 지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 주시면은 내가 구해야 될 식은 뭐냐면 15분의 1 x랑 6분의 1 x 빼기 8이 서로 같다. 양변에다가 9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6x고 여기는 15x 빼기 15 곱하기 8, 8 1은 8, 120. 넘겨주시면은 9, 마이너스 6x죠? 마이너스 9x죠? 자, 그럼 따라서 x는 몇이 나온다? 어, 3분의 40이 나오게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 3분의 40, 3분의 40에 해당하는 분이 흐른 다음에 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분은 60초니까 이거 60초를 대신 대입해 주시면은 800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집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만나는지 이거는 이제 x가 3분의 40일 때 y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y는 15분의 1 x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죠. 3분의 40. 그래서 5, 3, 15, 5, 8. 그래서 9분의 8km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활용이니까 제일 어렵죠? 네. 자, 마지막이니까 요거 상자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상생활,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의 종류는 A 제품과 B 제품이 있습니다. A 제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B 제품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판매 그 개월수에 따른 판매량을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직선의 관계식을 쓰게 되면 얘는 A는 6,6천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0,2천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Y절편이죠. 그래서 6분의 4천이니까 6분의 4천을 기울기로 하고 Y절편이 2천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제품 A가 그리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0,0이랑 그다음에 6,8천을 그리고 있어서 y는 6분의 8천 x y좌표는 0. 자, 이게 이제 B 제품의 양상을 식화한 겁니다. 판매량이 같아지는 건 몇 월인지를 알고 싶으면 바로 이 교점, 판매량이 똑같을 때에 x의 값을 알면 되기 때문에 y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8천 x는 6분의 4천 x 플러스 2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공 3개씩 연결해서 천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6분의 2x가 2다. 그래서 x는 6월인데 답이 없죠? 잠깐 검토를 좀 해볼게요. 6분의 8천 그 다음에 6분의 4천 6분의 4죠?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6분의 4니까 6분의 4, 3분의 2 제가 좀 급하게 계산했죠? 저거랑 갖다 줄 때 6분의 4천 x는 3 3월부터 자 x가 흐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6월 초부터 x 개월 후 그러니까 지금 x 값이 3이 나와요. 이 x의 3이 의미하는 게 3월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계산했으면 이제 여기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6월 초부터 경과한 시간이 x 개월이기 때문에 9월이 되는 거예요. 변수가 가리키는 아다르고 어다르 처리를 좀 구분을 해줄 수